7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duty부터 시작할게요. duty. duty란 단어는 말이죠. 어떤 데서 어원을 보면 되냐면 due에서 어원을 보면 돼요. due하고 duty가 어원이 같습니다. due에서 duty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due와 관계된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When is your rent due?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의 렌트가 언제 듀하니?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내야 한다 이런 뜻이죠. 만기가 되는 이런 뜻이죠. 너 집세가 언제 만기니? 이 얘기는 집세 내야 될 날짜가 얼마냐? 집세 내야 될 날짜가 뭐냐? 듀란 말의 결과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돈을 줘야 된다, 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영어적으로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빚을 졌다 이런 뜻이에요. 예, 듀가 빚을 졌다. 그래서 너희들 be due to 알지? 예, be due to가 뭐뭐 때문이다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럼 봐봐. 얘가 얘 때문이라면 얘 때문에 얘가 일어난 거라면 얘한테 빚을 진 거지. 얘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얘한테 어떤 결과에 대한 빚이 있잖아. 이해가죠? 그래서 뭐뭐 때문이다. 전부 빚졌다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듀가. 그럼 결국 내용이 뭐냐? 듀티의 뜻이 뭐냐? 빚진 거라는 얘기야. 빚진 거. 이해가죠? 그 듀티 뜻이 뭐야? 의무, 임무 이런 뜻이죠. 무자가 제가 한자적으로 지금 쓸 줄은 못하겠는데 뭔가 해야 될 일 이런 뜻이겠죠. 빚진 게 뭐야? 국가에 빚진 것,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거 있죠. 가정에 빚진 것, 조직에 빚진 것, 어떤 단체에 빚진 것 전부 그 사람들한테 해줘야 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나 임무의 뜻이죠. 이해가죠? on duty와 off duty는 굉장히 많이 쓰인 표현으로 두 개가 반대말이죠. on과 off가 원래 반대말이기 때문이죠. on duty는 duty하고 붙어 있는 거고 off duty는 duty하고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보통 임무 수행 중, 근무 중. 한자는 참 편하죠. 의무, 임무, 근무 다 무야. 우리나라 말로는 느낌 많이 다른데, 그치? 의무, 좀 수상적인 것이고, 임무는 주어진 것이고, 근무는 그냥 회사에서 돈 받고 일하는 거. 이런 느낌인데, 다 같은 무다 이거야. 무하니까 갑자기 제출 회사 선전이 생각나네. 무대리. 예. 오프드는 뭡니까? 비번이라고 그러죠. 비번. 비번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을 때를 비번이라고 그래. 나 이번 수요일 날 비번이야. 그러면 수요일 날 임무가 없다는 얘기야. 임무 해제. out of duty. 요거 이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해볼게. 듀티가 있는 거야? 듀티가 없는 거야? 그렇지. 듀티가 있는 거죠. 바로 전 시간에 했어. 임무에 의해서. 이게 출처 원인이라 그랬죠? 임무에 따라, 임무에 의해서, 의무감에서. 의무감에서. 의무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out of duty. report for duty. 이게 무슨 말일까요? report for duty. for가 목적이고요. 임무를 수행하겠노라 보고하는 거예요.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군대 개념이 아니고 이거를 일반 직장인 개념으로 바꾸면 돼. 뭐 하는 걸까? 출근하다. 근무 수행하겠다고 보고하는 거 아니야. 10시에 딱, 9시에 딱 이렇게 report for duty. 퇴근하다는 뭘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go home. 직장에 있다 집에 가면 퇴근이에요. 그래서 report for duty 출근하다. official duty 공식 임무죠. 공식적 임무. 임무, 의무, 근무 어쨌건 다 무야 무. 자, 무대리 기억하세요. 무대리 빚진 거라서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Teachers have a duty to ensure 뭘 보장할 의무가 있냐. Students are not injured. 애들이 부상 입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학교에 보내놨는데 다쳐갖고 오면 안 되죠. 2번. Custom duty. 이 custom 할 때도 한번 나왔던 거죠. Customs duty. 관세란 뜻이겠죠. duty free. 면세. 그럼 duty가 뭐라는 거예요? 세금이죠. 자, 예로부터 국가에게 진 빚 대표적인 게 세금이죠.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국가가 나를 외적으로부터 막아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원래 내게 된 거죠.
국가가 생기기 전에도 그런 거죠. 원래 내가 대상이다, 상인이다. 그럼 내 상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상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어떤 무력 집단 또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 돈을 내기 시작한 게 세금의 시작 아닙니까? 또 장사를 한다. 그럼 내가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을 터를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시작한 거죠. 별로 시작 자체가 그렇게 별로 애초부터 좋은 건 아니에요. 어쨌건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 빚진 것. 국가나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한테 빚진 것을 내는 거죠. 듀티의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은 다 아실 거고요. 2번 꼭 기억하기 위해서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듀티 프리 샵. 외국 여행 같은 거 떠날 때 보통 듀티 프리 샵에 들러갖고 물건을 좀 삽니다. 그럼 그걸 갖고 사하게 이게 등록을 했다가 그죠? 그걸 갖고 사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돌아올 때 이거 찾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갖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데 잠깐 듀티 프리 샵 그러면 세금 안 내게 돼 있죠. 듀티 프리 샵 면세품점을 말합니다. 면세품점. In order to protect its industry. 자, 인더스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 보호를 위해서 그 나라가 increase the duty를 올렸습니다. on the imported goods.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올렸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세금 보통 관세라고 하죠. 관세는 이렇게 듣습니다. tariff. 조금 어려운 단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것도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두 번 한 거죠. 관세 세금. 그러니까 커스텀스만 해도 관세가 되고 커스텀스 듀티 해도 관세가 되고 듀티의 원래 최초의 형태가 또 관세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은 국가에 대한 의무다. 국가에게 빚진 것이다. 쉬운 것도 나옵니다. 이코노미. 자, 이코노미는 어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단어니까. 1번은 경제입니다. 경제. 2번은 뭐냐? 경제적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 우리나라 말 생각해보세요. 어머 경제적이다 그거. 뭐 어떻다는 거야.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는 거죠. 즉 절약한다는 느낌이죠. 경제적인 것. 한국말과 영어가 똑같아요. 이게 쉬운 거죠. 1번부터 봅시다. 이코노미는 경제죠. 이코노믹스 그러면 경제학이고요. 무슨 경제? 규모의 경제. 아마 문과생들은 규모의 경제 다 아실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뭐야? 규모를 키우면 그렇죠.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 경제란 개념도 2번에서 얘기하는 이 절약의 경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념이에요. 사실 1번의 이코노미 개념이 2번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통해 있다는 얘기죠. 경제라는 것이 결국 뭐하냐?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 자원을 갖고 최대 효율을 얻을 것이냐. 최대 효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효율 대비 비용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싸울 때 대기업이 규모의 경제상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참 싸우기가 어려운 거죠. 똑같이 원료를 사와도 얘는 100개 사오고 얘는 10,000개 사온다고 보시면 10,000개를 사오게 되면 뭔가 할인 혜택도 주고요. 10,000개를 사니까 좀 싸게 사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규모 경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존재한다. 2010년 수능 문제네요. Now that 이제 뭐뭐이므로 원인이죠. 이제 뭐뭐이므로 접속사고요. The economy is characterized more by the exchange of information. 정보 교환으로 경제가 특징 지어지기 때문에 hard는 실체가 있는 거겠죠. 딱딱한 거니까 실체가 있는 물건보다는 정보 교환이 경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geographical centrality, 지리적 중심성이 대체되었다. 뭐에 의해서? 뭘 만들려는? cultural centrality, 문화적 중심성의 개념으로 대체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의 내용이었고요. 자, 경제적인 것, 비용 대비 효과가 좋고 절약한다는 개념의 이코노미 봅시다. 이코노미 클래스 어디서 쓰이죠? 비행기의 보통석을 이코노미 클래스라고 하죠. 지역하면 뭐냐? 싼 좌석이다. 그치? 싼 좌석. 뭐 똑같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뭐 어차피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비용 대비 효과가 가는 게 효과라고 본다면 비용이 싸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좌석이 커서 좀 비싼 거를 무슨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라 그러죠. 비즈니스 클래스란 말은 지 돈으로 안 타는 사람들이 탄다는 얘기야. 회사 돈으로 비즈니스 업무로 가는 사람이 회사의 업무 비용으로 타는 좌석이라는 뜻이야. 저는 그렇다고 타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만 어쨌건 보통 이코노미 클래스보다 50%에서 100% 비쌉니다.
한 배, 그러니까 반 배에서 한 배 정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퍼스트 클래스죠. 퍼스트 클래스. 저는 당연히 타본 적 없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딱 한 번 타봤어요. 제가 부산에 한번 갔다가요. 돌아와야 되는데 부산에 제가 처갑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 비행기가 다 바닥에 났어. KTX 다 없어. 명절이라서. 그랬더니 거기 있는 데스크에 있는 분이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타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타야죠. 근데 이코노미 클래스가 8만 원인데 비즈니스 클래스가 12만 원이니까 뭐 이건 탈만하죠. 예. 예. 근데 이게 80만 원인데 이게 120만 원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40만 원. 이게 800만 원인데 1200만 원. 아, 이거 엄청나게 비싸죠. 예. 그러니까 국내선 같은 거야 뭐 싸니까 조금 더 내고 타는 건데 국제선 같으면 뭐 이 정도면 싼 거죠. 보통 2배 넘어갑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3배 넘어갑니다. 물론 비용 대비 효과가 같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더 먹을 것도 많이 주고요. 퍼스트 클래스 같으면 뭐 음료수라든가 뭐 술 같은 건 무한정 주니까 이게 또 뭐 당연히 좋겠죠. 180도로 누워서 잘 수 있다니까. 뭐 그렇겠지만 뭐 가는 게 효과라고 본다면 이게 훨씬 절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코노미 사이즈, 이코노미 팩, 이코노미 패키지란 말이 있네요. 사이즈, 팩, 패키지 다 같은 말입니다. 이코노미 절약형 크기, 절약 팩, 절약 패키지. 우리가 마트에 같은 데 가면 말이죠. 물건을 파는데 여기 절약 팩 또는 절약 패키지라고 붙은 게 있어요. 작게 파는 거를 말해요. 붙여서 여러 개 파는 걸 말해요. 붙여서 여러 개 파는 거에 절약 패키지라고 되어 있죠. 좀 웃기죠. 단가가 절약된다는 얘기예요. 단가가 절약된다. 단가가 절약되는 포장이란 얘기예요. 이 이코노미 단발에 속으면 안 돼요. 총액은 증가하게 돼 있죠. 예. 예를 들어보세요. 한 개 사면 700원짜리 물건이야. 3개 붙여놓고 1,800원. 이걸 뭐라고 한다? 이코노미 팩, 이코노미 패키지라 그래. 단가가 떨어지잖아. 단가가 600원 됐잖아. 싸게 산다 이거지. 어차피 이거 살 거 3개 사시면 600원에 살 수 있어요. 이게 상술이죠. 이렇게 살 거 근데 뭐 있어? 이렇게 사면 이렇게 먹게 되죠. 제가 저번에 코스트코 얘기했죠. 우리나라 창고용 할인매장. 코스트코 가면 말이죠. 1.5리터짜리 콜라.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쌀 거예요. 예. 근데 20개 막 이렇게 사야 됩니다. 콜라를 20개 먹을 이유가 뭐 있어요. 매장도 아닌데. 그죠? 캔에 사다가 처먹고 있지. 절대 이코노미가 아닙니다. 저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상술이겠습니다. 자, 아니 뭐 꼭 해야 되는 것만 상술은 아니야. 우리가 이점을 이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애가 3명이야. 과자 꼭 3개 사야 돼. 그럼 3개 사면 훨씬 경제가 되는 거죠. 뭐죠? 필수품이라고 한다면 꼭 이용하시고 필수품이 아닌데 괜히 단가가 싸진다고 살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For economy of time and labor. 타임과 레이버의 절약을 위해서 절약, 즉 saving의 뜻입니다. We sometimes look for a shortcut. shortcut, 지름길이죠. 지름길을 우리는 찾습니다. 짧게 질러서 가는 곳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름길이라는 것은 지름길과 같은 어떤 방책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쉽죠? 자, 그럼 우리가 형용사형으로 볼 때 economic이 있고 economical이 있어요. 요거는 1번 뜻의 형용사고요. 요건 2번 뜻의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economic 그러면 그래서 경제의, 경제와 관련된 형용사에 다 쓰이는 거죠. 뭐 economic development 그러면 경제 발전. economical 그러면 절약의. 알겠죠? 형용사형도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동사형 뭐 있어요? economize가 있죠? economize 동사형도 있다는 거 아시고 아까 명사형 하나 또 했었죠? economics. economics는 경제학. 자, 이렇게 파생어들도 다 기억해 주세요. 정리했죠? 됐습니다. 쓸 자리가 만만치 않네. 이렇게 제가 좀 넓게 편집해 드렸는데 가끔 이렇게 3개가 똑 들어간 데가 있어요. 한 2개 정도 있거나 1개 있으면 쓸 자리가 많은데 이거 조금 없네요. 자, 다음 이펙트 갑니다. 이펙트. 콜로케이션 표현이 막 무한정이 터지네. 이펙트가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이펙트는 어원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팩트가 뭐 메이크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거 뭐 어원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 왜? 이펙트 뜻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효과, 결과 이런 뜻이죠. 예, 이펙트. 효과, 결과, 효력 그런 뜻이죠. 아는 거니까 다시 어원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근식 마법사도 아닌데 이게 어근 마법사도 아닌데 have an effect on 뭐뭐의 결과, 영향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영향, 결과, 효과. 뭐뭐의 효과를 미치다. 뭐뭐의 영향을 미치다. have an effect on.
자, effect 대신에 influence라든가 impact 이런 것들도 많이 쓰죠. have an effect on, have an influence on, have an impact on, take effect. take effect. 여기 있는 거 다 같이 봅시다. take effect, come into effect, be in effect. 다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씩 다르겠죠. take, go, come은 상태의 변화일 것이고, be는 이미 상태가 유지되는 거니까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만 다 비슷한 거야. 효력이 발생하다. 이거는 효력이 발생되어 있다겠죠. 발효하다. 한자 참 쉽죠. 발효죠. 발효. 자, 이번 조약의 효력은 3월 10일자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요구르트 발효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해야 돼. 우리나라 말에 한자가 70%인데 발효 그러면 그 발효가 저 발효인지 저 발효가 이 발효인지 어떻게 알아? 한자 교육이 실종된 거 참 문제야. 무슨 영어만이 무슨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자, 영어 다 해야 되죠. 사실은 효력이 발생하다, 발효하다. 보세요. 효력을 얻는 거니까 효력 발생. 효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효력 발생.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니까 효력 발생이지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서 10번씩 읽어주세요. Take effect, go into effect, come into effect, be in effect. 이렇게. put, bring into effect는 타동사 put, bring이 쓰였으니까 뭐뭐를 효력을 갖는 상태로 밀어넣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 말만 갖고는 효력이 없어. 어떤 사람이 좋은 이론을 냈어. 이론 갖고는 효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효력이 발생해? 그렇지, 실천하는 거야. 실천, 실행에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실천, 실행에 옮기다. 뭐를? 요거를, 지침을, 원칙을, 이론을, 주장을 효력을 갖는 상태로 몰고 나간다. 그래서 실천, 실행에 옮기다. 따라서 여기서 effect의 뜻은 practice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put into practice다 하시죠? 실행에 옮기다. theory를 practice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자, in effect 되면 뭐하실까요? in effect. 야, 실적이 만만치 않다. 사실상입니다. 선생님, 전부 다 영양, 효력, 효과 하다가 왜 이것만 사실상이에요? 사실상의 뜻이 뭔가 하면 허구냐 사실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실제 효력에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사실상이야. 그런 의미의 사실상이야. 예, in effect. 실제 효력이 그러하다 이거. 예,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했건 선포된 것이 뭐건 실제 효과상에서 이러하다. 그런 의미의 사실상이야. 사실상 뭐뭐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뭐 이럴 때 그 사실상. 알겠죠? 그러니까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다. 그런 의미의 사실이 아니에요. 한국말도 참 어렵네.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니까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한 단어로 뭐라 하냐면 causality,라고 합니다. causality. 인과관계. 다 cause에서 온 단어죠. 인과관계. side effect 아시죠? 곁다리 효과니까 부작용, 부수 효과. 도미노 이펙트는 도미노 효과죠. 도미노는 혹시 무슨 유튜브 같은 데나 TV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책상, 뭐 책이라도 좋고 카드라도 좋고 이렇게 쫙 세워놓지. 하나를 쓰러뜨리면 쫙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기네스 뭐 신기록 같은 거는 뭐 몇 시간 동안 이게 쓰러지고 있지. 그런 건 만든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돈 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나 보죠. 저건 왜냐하면 그건 몇 개월 동안 만들었을 텐데 한 번 틀리면 다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예. 도미노 이펙트란 말은 원래 정치용어로 쓰이던 거예요. 미국의 어떤 언론인지 까먹었는데 미국의 언론인이 당시 인도 차이나 반도에 공산 정권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도미노 이펙트란 말을 처음에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캄보디아가 공산화되고 라오스가 공산화되고 이런 과정, 이게 도미노 효과라 해서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다른 나라가 차례차례 쓰러지면서 공산화된다. 이런 거로 썼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안 쓰이고 그냥 한국말로 파급 효과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연쇄 작용. 아시겠죠? 도미노 이펙트. 갑자기 피자 먹고 싶네요. The new law will take effect. 새로운 법이 발효될 것이다. 어떻게? 1 year after it is announced. 법이 발표된 지 1년 뒤에 법이 실행에 옮겨진다. 항상 법이 통과된 다음에 바로 다음부터 발효하는 게 아니죠. 유예 기간이 있죠.
유예기간 좀 이따 나올 겁니다. grace period. 유예기간이 있고 나서 실행이 되는 건데 1년의 유예기간이 있네요. 자, 2번에 동그라미 주세요. 어디에 네모치냐면 to the effected에서 네모주세요. to the effected. 한국말로 꼭 아셔야 됩니다. 뭐뭐라는 취지로. 먼저 해석부터 해볼게요. They issued an announcement. 그들은 발표를 발했습니다. 발표했다는 얘기죠. 어떤 취지로? They would not attend the convention. 컨벤션 저번에 했죠. 회의. 그 회합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표문을 발표했대. 해석은 됐어요. 근데 말이지. 1번 뜻은 효력, 효과, 결과인데 2번은 취지야. 영어 참 어려워. 사실은 이 취지란 말이 1번에서 나온 뜻인 거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언어적 상상력이 굉장히 높아진 거야.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뜻이냐? 말의 효력 또는 실제상의 효력이라는 의미다. 이해가요? 즉, 내가 실제로 이렇게 딱 말했다는 게 아니야. 이런 의미로,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거지. 말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나 그날 바빠. 뭐 글쎄,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 근데 그 말의 취지가 뭐냐? 그 말이 담는 실제 효과가 뭐냐? 안 간다는 효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to the effect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말에 해당한다. 말의 효과가 이러하다. 똑같이 전달하지 않고 취지만을 전달할 때 쓰는 말이니까 취지란 말이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야. 자, 한국말로 1대1 대응시키면 내가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한국말로 1대1 대응시키면 다이어는 절대 정복할 수가 없어. 왜 이런 다이어의 뜻이 되는가는 뭔가 근원 이미지와 파생 이미지로 또는 모든 이미지를 총괄할 수 있는 단일 이미지를 형성해 줘야지만 다이어를 정복할 수 있다. 요 점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다 혼자 공부하면서 알아낸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다 해주니까 완전히 공꼬로 먹는 거 아니야. 이것도 좀 문제야. 그렇지? 혼자 공부하면서 알아내야 되는데 왜? 내가 다 가르쳐주고 말이야. 네? 내가 좀 중간에 좀 뜸을 들이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두뇌를 좀 쓰라고. 예.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왜 이런 뜻이 됐을까? 이렇게. 맞아 떨어질 때도 기분 좋잖아. 예. 혼자 예습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봐. 됐고요. end입니다. end. 쉬운 거 계속 나온다. end는 끝이죠. 뭐. 끝. end to end. 끝에서 끝을 가니까 요놈의 끝에서 끝에서 끝이 이어진다는 얘기야. to는 붙는 거니까. 그래서 끝과 끝을 이어 이렇게 할까요? 예. 써보고 보니까 좀 우습네. 자, in the end는 끝에 가서니까 결국에는 finally죠. finally, in the end. come to an end. 동사마법사에서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쓰면 자동사가 되고 come이 자동사니까 bring to an end 하면 여기 목적어가 있는 bring이 타동사니까 타동사가 되고 put을 써도 타동사가 되는 거죠. put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put on end to 해서 목적어가 여기 나와도 되고 put to an end에서 목적어가 여기 나와도 되죠. 요때는 put 대신에 bring을 써도 되죠. 즉 bring은 이 모양만 가능하고 put은 모양이 두 개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자동사면 무슨 뜻? 끝나다. 얘는 끝내다. 자, 미국 애한테 한번 영어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말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come to an end는 끝나다. bring to an end는 끝내다. 나가 내로 바뀌면 타동사구나. 이렇게 생각. 천만의 말씀이지. 한국말 진짜 어려워요. 만만한 언어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한테 가르쳐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봤거든요. 뭐 설레설레 졌습니다. 자, make ends meet. 수지타산을 맞추다. 수지타산을 맞추다. 요거 제가 동사마법사 할 때 했는데요. 수는 수입, 지는 지출이야. 수입의 끝과 지출의 끝이 두 개니까 복수야. 수입의 끝과 지출의 끝을 서로 만나게 한다 이 말이야. 즉 수입을 지출이 초과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야. 수입에다가 지출의 끝을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수입에다가 지출의 끝을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빚을 안 지다. 빚을 안 지고 수입한 돈에서 지출하는 거. make ends meet라고 하죠. 보통 그럭저럭 먹고 사는
가게를 설명할 때도 많이 씁니다. 네. 4 hours on end. 끝과 끝을 계속 이어서 몇 시간씩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계속 몇 시간째, 계속 며칠째. 그래서 on end, 계속합니다. on end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고요. 반드시 앞에 어떤 기간의 경과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몇 개 든 겁니다. dead end, 끝이 죽었다 이거야. 길을 가는데 끝이 죽었어. 뭐야? 막다른 길입니다. 막다른 길. 원래 실제 길이 끊어졌을 때 쓰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공사판이라든가 또는 낭떠러지가 있어 길이 끊어져 있으면 얼마 전에 dead end라고 게시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dead end. 이것을 인생에 쓰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쓸 수 있죠. 탈출구가 없이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일 때 막다른 길이라는 의미에서 dead end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 됐죠? 정말 다 주옥 같은 콜로케이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많이 쓰이니까 첫 번째 게 제일 적게 쓰이는 것 같다. 다른 건 뭐 기가 막히게 많이 쓰이죠.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됐죠? 2010년 별거 없네요. 넘어갑니다. 2번 뜻을 볼까요? end가 또 어떤 뜻이 있는 거 잘 아시죠? 요 표현만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The end justifies the means. 목적이 수단을 뭐한다? 정당화한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정당화한다는 게 뭐예요?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얘기죠. 목적이 좋으면 수단의 정당성을 다 제공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좀 의역하면 목적이 좋으면 무슨 수단을 써도 그게 다 정당화된다는 말이니까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어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 목적 자체도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지 머릿속에서만 좋은 목적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지만 엄연히 있는 말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to descend. 자, to가 나왔네요. 제가 언젠가 어법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영어적으로 원래 to 부정사와 to 전치사는 형태상으로는 다르죠. to 부정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 전치사 to는 ing나 명사가 오니까 또는 명사절이 오든가 to 부정사와 to 전치사는 모양상으로 다르잖아요. 하지만 생긴 게 똑같죠. 언어가 생긴 게 똑같으면 지금 단어가 생긴 게 똑같으면 다 동일 이미지에서 나왔듯이 생긴 게 똑같으면 원래 같은 거예요. 네. to 부정사와 to 전치사는 원래 같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go to 부산이에요. 내가 부산으로 가는 거죠. 부산으로 도착하는 거죠. 부산이 나의 뭐예요? 목적지죠. go to see her예요. 그녀를 보러 가는 거죠. 이게 목적이죠. 똑같죠. to 부정사하고 전치사 to는 다 목적, 결과, 도달, 지점을 표현하는 같은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발전한 영어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목적이라는 단어는 to하고 친할 수밖에 없어요. 전치사 to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a means to an end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목적을 위한 수단.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아주 많이 쓰는 말이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이때 뭐 on 대신에 이렇게 쓰면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어떤 수단 이렇게 되겠죠. 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알겠죠? 여기가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끝에서 목적이 나왔다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끝에서 목적. 화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궁합니다. 쫙 당겨서 탁 해서 화살이 날아가는 저 끝 지점. 거기가 바로 나의 목적 지점이죠. target, goal이 되겠죠. 그래서 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안 나가는 거니까 내가 결국 가려고 하는 목적 지점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이라는 뜻에서 목적이라는 뜻이 나온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exercise 보겠습니다. exercise. 거기는 3번 동그라미 있어요. 수능에서는 이상하게 3번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제로 1번, 2번이 훨씬 많이 쓰이지만 1번, 2번은 너무 쉬워서 모르는 놈이 없어요. 3번이 중요한 겁니다. exercise 1번 뭡니까? exercise bike, 운동용 자전거죠? exercise,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운동용 자전거. 모든 그 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헬스클럽이죠? 모든 헬스클럽에 다 있죠. exercise bike. 다 이렇게 타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exercise bike보다 확실히 그 트레드밀. 한국말로 하면 러닝머신이죠. 러닝머신. 방아가 밟는 방아라는 뜻이거든요. 발로 밟는 방아. 발로 밟으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러닝머신을 참 좋아하죠. 아침 같은 데 가면 말이죠.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안 할래. 자, 안 해야지. 가끔 위험수위 발언을 너무 많이 해서 지난 시간에도 좀 위험수위 발언을 했죠, 제가. 이거 왜 이랬지? 근데 하고 싶은 말 막 하니까. To my taste. 뭐야? To my taste. 내 취향에 따르면 the most fruitful. fruit는 과일이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니까 결실 있는. 이 실자가 열매 실자입니다. 매실할 때 실자죠. 가장 결실 있고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인드의 엑서사이즈는 컨버세이션, 대화라고 볼 수 있다. 이거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예문이 3번 뜻의 예문이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히 피지컬 엑서사이즈의 의미가 아니고 3번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예문이 3번 예문이 들어갔네요. 하하, 배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뽑았는데요. 사실 명사마법사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명사마법사 내용을 쫙 했어요. 먼저 표제어들을 다 뽑고요. 거기에서 그 표제어에서 수많은 뜻이 있죠. 그 수많은 뜻에 대해서 수능에서 또는 수능을 조금 더 나가면 탭스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을 먼저 쫙 뽑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서 많이 나오는 순서로 재배치하고요. 거기서 제가 예문을 적절하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제가 붙인 것도 있고 안 붙인 것도 있는데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어떻게 나왔냐. 저희 연구원들한테 딱 넘어갔습니다. 근데 연구원들한테 제가 준 지침은 딱 하나예요. 그 중에서 기출문제를 쫙 펼치고 6월, 9월, 11월 기출문제 7차 수능 전부를 펼친 다음에 거기서 그 단어가 그 예문에서 나오는 것이면 제가 썼던 예문을 대체하라. 그래서 중간중간에 2010년, 2009년, 2008년 이렇게 들어갔죠. 이게 우리 연구원들이 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한 5%는 내가 쓴 거죠. 마지막에 기출문제 대체 이거 완전히 수작업이죠. 노가다 저 시금 노가다. 노가다를 내가 연구원을 좀 시켰어요. 물론 편집은 편집 디자이너가 했죠. 내가 디자인한 건 아니죠. 요 과정에서 요게 위치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요거 3번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요거 3번 뭐냐? 실행, 발휘. 따지고 보면 1번이나 3번이나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죠. 같은 단어니까. 근데 그걸 좀 더 피지컬 운동 개념으로 발전시킨 게 1번입니다. 이게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했겠죠. 운동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우리의 정신에 자연스럽고 결실 있는 실행, 발휘는 대화이다. 3번 뜻으로 오히려 보는 게 좋겠습니다. 됐고요. 2번. One of the exercises we were given was make a list.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10 most important events of our lives. 우리 삶의 10가지 중요한 사건에 대한 리스트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엑서사이즈였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초등학교 때 영어 배울 때 나오죠. exercise number 1. do exercise. 연습이죠. 연습 문제. 연습이나 연습 문제를 엑서사이즈라고 하죠. 3번 좀 전에 했죠. 3번 똥남치라고 했어요. 보세요. 기출문제 참 많이 나오죠. 이것도 있었고 요거 앞에서 것도 있었잖아요. What mattered? 중요한 것은 one's identity. 어떤 사람의 정체성인데 태어날 때. 신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Rather than anything one might achieve in one's lifetime through the exercise of one's ability.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취하는 자기 평생 동안 뭘 통해서? 자기 능력의 발휘를 통해서. 능력 발휘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태어날 때 신분이 중요했던 옛날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유명했던 지문이죠. 이거 상당히 많이 들었죠. 실제 빈칸 문제였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1번은 운동. 2번은 연습. 3번은 뭐야? 발휘, 행사, 사용. 그런 뜻입니다. 동사로도 엑서사이즈가 연습하다, 운동하다, 발휘하다, 행사하다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다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냥 우리가 1, 2번은 아는 거니까 3번만 내가 추가하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굳이 궁금하다면 엑서사이즈는 X가 바깥이거든요. 이게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구속을 푼다는 뜻입니다. 구속을 푼다.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말이죠. 밤 동안에 짐승들, 소나 말은 좀 그렇다. 소라든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될 동물들을 우리에 가다 놓죠. 이게 구속입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에 있는 동물들을 풀어냅니다. 그게 엑서사이즈예요. 원래 우리에 가둬놨던 동물을 풀어낸다. 그럼 왜 푸냐? 일 시키려고 밭에 가서. 그래서 일한다는 뜻이야. 동물이 우리에서 벗어나면 일해야 되는 거야. 쟁기 끌고 이렇게 또는 마차 끌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일하는 거죠. 일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미지를 갖고 싶으면 일한다고 생각하시고 1, 2번 다 아시는 분은 3번만 추가하시고 편한 대로 공부하면 되겠어. 자,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자, 피규어 나왔네. 중요한 다이어 나왔습니다. 피규어. 자, 피규어의 기본 개념, 가장 중심적 이미지는 심볼이야. 심볼. 상징. 상징. 상징은 어떤 모습이나 모양으로 표현되죠. 저 모양은 뭐뭐를 상징한다. 이 국기의 녹색은 뭐 평화를 상징한다. 뭐 미국의 휘장의 독수리는 뭘 상징한다. 이런 얘기죠. 예. 상징이란 건 어떤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피규어의 가장 먼저 생긴 뜻은 모양, 형상, 모습. 이게 그러니까 심볼의 뜻이지 말하자면. 예. 이게 첫 번째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뜻이 파생됐는데 처음 파생된 게 도형이나 도표가 제일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숫자, 수치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이 생겼어요. 선생님, 도형, 도표까지는 모양이라고 보겠는데요. 도형이 모양이니까요. 숫자는 뭔 모양입니까? 인물은 뭔 모양이에요? 이제 해봅시다, 우리. 이제 각자 하고 싶, 한번 해봐, 이제. 뭐야, 이게? 기하학적 형상이죠. 기하가 대수보다 먼저 발전한 거는 알지? 요건 뭐야? 대수적 형상이지, 뭐. 대수학은 수학으로 표현되잖아. 요건 뭡니까? 예, 상징으로서의 인물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자취할 때, 혼자서 고생할 때, 옆집 슈퍼에 라면 사러 가면 슈퍼 아줌마가 손을 꼭 잡으면서 계란 한 개씩 넣어줬어. 그 아줌마가 나에게는 엄마 같은 사람이지. 그 아줌마의 그 모습, 그 사람이 엄마를 체현, 엄마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의 보편적으로 쓰이는 개념이 아니라 무언가를 상징하는 인물, 무언가를 형상화한 인물, 그런 뜻이에요. 네. father figure는 아버지와 같은 지위를 형상화한 인물.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있었던 신부님이 날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 그래서 father figure. father figure를 아버지한테 쓰면 안 돼. 아버지는 아버지지 father figure가 아니야. 맞아 죽어. 에. 자, 여기서 또 파생된 뜻이 뭐냐? 몸매가 파생됐죠.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신체의 모양 형상은 몸매니까 주로 여자에게 쓰는 개념이 되었죠. 이게 피규어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규어의 동사 뜻도 기억해 놓으세요. 피규어의 동사 뜻은 생각하다는 뜻이죠. figure out은 이해하다지만 피규어는 뒤에 보통 대절이 나오고 생각하답니다. 요거 동사마법사 할 때 했죠. 이런 뜻은 왜 생겼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이미 동사마법사에서 했어요. 숫자를 세는 거죠. 숫자를 세는 게 헤아려 보는 거거든요. 곰곰이 헤아려 보는 게 깊은 생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생각하다는 말이 생긴 거예요. 자, 이 구도를 머릿속에 이미지로 딱 찍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야? 사진 촬영이 필요해. 자,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냥 탁 넣어. 자, 지금 핸드폰 꺼내놔. 찍어. 딱 찍어. 자, 내가 찍었어. 자, 머릿속에 탁 넣어. 탁. 형상, 기하학적 형상, 대수적 형상, 형상화된 사람, 뭐 여자의 형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됐어요. 다 했어요. 자, 1번 single figures.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은 이거네요. 예, 요거. 예. single figures는 0부터 9, 더블 figures는 10부터 99, 뭐, 트리플 figure 이렇게 쭉 가겠죠. sales figure, 판매 수치. 당연히 기출문제 나왔겠죠. At the beginning of this decade, 이 decade 초엽에 1/3 of the doctors, 의사들 3분의 1, graduating from medical schools, 의과대학원을 졸업한 의사들의 3분의 1가량이 여자였습니다. 이제는 그 수치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에헤. 우리나라는 뭐 판사 임용의 대부분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에 높은 성적을 전부 여자가 차지하는 거죠. 여자들은 판사를 당연히 선호하게 돼 있죠. 검사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자한테 불리한 직종이죠. 변호사도 불리하죠. 기업 세계니까. 판사는 그냥 누구한테도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거니까 여자 판사가 전혀 꿀리지 않는 직종 중에 하나가 판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판사는 이제 한 20년도 지나보세요. 판사 재판정에 내가 서보면 전부 여자일 거야 아마 거기. 예. 지금만 해도 그래요 이미. 예.
자, 이렇게 됐고요. 단독판 재판 가면 여자들 많죠. 2번, keep one's figure. 몸매죠? 몸매를 유지하다 몸매가 망가졌다. 망가졌다가 되찾다. get one's figure back. 몸매 망가졌다, 되찾다. 저 결혼하고 임신했다가 애 나오면 퉁퉁 붓죠, 이렇게. 빨리 몸매를 되찾는 방법은 수유죠, 수유. 애한테 젖을 먹이면 몇 개월 내로 싹 빠져요. 그런 걸 보면 저는 보면 참 애새끼가 얼마나 엄마를 뜯어먹고 착취하고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빨아대면 쫙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해야 돼. 그치? 엄마를 빨아먹고 우리는 산 거야. She prefers to. 그녀는 뭐하길 좋아한다? Watch your figure. 그녀의 몸매를 지켜보길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지켜봅니까? Doing yoga rather than by diet. 이거 식이요법이죠? 식이요법보다는 요가를 해서 몸매를 워치하는 것을 보기 좋다. 여기서 워치한다는 것은 몸매를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고 주시한다, 감시한다 이런 뜻이죠. watchdog. 이거 뭐예요? 경비견이죠. 즉 지킨다는 얘기예요. 지킨다. 몸매를 지킨다는 뜻이야. 몸매를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가를 통해서 몸매가 망가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워치독도 얘가 워치할 때 동사마법사에서 했던 겁니다. 동사와 명사는 수미일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 명사마법사에 있는 문장 단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동사마법사에도 나온 걸 겁니다. 3분의 2 정도는 동사마법사에도 안 나온 거예요. 뭐 다이어트 같은 게 동사마법사 나왔겠어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공부에 극대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3번 public figure. 이거 나오네요. 이건 어떤 형상화된 인물. personality as a symbol. 상징으로서의 인물. 그런 뜻이겠네요. public figure. 공인이죠. 공인. 요새는 말이죠. 대먹지도 않은 것들이 자기가 공인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열받아요. 연예인만 되면 바로 공인인 줄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그렇죠? 정말. 연예인이라고 다 아닌 건 아닌데 연예인이 공인이 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될 일은 해야죠. 이빨 7개 다 뽑아버리고 지가 공인이라 그러면 그냥 이빨 나머지 다 뽑아버리고 싶고 앞니를 다 그냥 옥수수를 다 날려버리고 싶어요. 옥수수는 남겨놓고 안에 건 다 뽑아버리고 말이야. 그 지식인 검색도 했다 그러죠. 네이버에서. 지식인 검색에서 이빨 이거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또 어떤 뭡니까 병역 담당 의사께서 또 친절하게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지식인 검색 참 훌륭해요. 거기서는 폭탄 어떻게 만들어요? 그것도 다 친절하게 가르쳐주죠. 어떻게 하면 폭탄을 만듭니까? 이렇게. 자, 그 자체가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이용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센트럴 피규어, 중심 인물, 핵심 인물, 주도 인물 같은 말이죠. 중심 인물, 핵심 인물, 주도적 인물. 아버지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아까 얘기했습니다. People have lost interest in modern arts and have turned to sport stars and other popular figures to find their role model. role model. 역할 모델이죠. 내가 따라 배우고 싶은 역할 모델이 이제는 스포츠 스타나 팝스타 등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4번. When drawing human figures. 형상이네요. 원래 뜻의 출발점의 뜻이네요. 출발점의 뜻은 4번째 정도로 많이 쓰입니다. 인간의 형상을 그릴 때, 인간의 모습을 그릴 때 애들은 머리를 너무 크게 그린대. 뭐에 비해서, for가 비해서라는 뜻이 있죠. For the rest of the body. 몸체에 비해서 머리를 너무 크게 그린대. 그러니까 애들 보고 사람을 그리라 그러면 머리를 이따만하게 그리는 거죠. 다 대두형으로 그린다는 거지. 왜 그럴까? 요거 기억나십니까? 2008년도 9월? 애들 생각에는 얼굴에는 그려넣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미리 크게 그린다는 얘기지. 여긴 그릴 게 없잖아. 그래서 그려넣을 게 많기 때문에 얼굴을 크게 그리는 거니까. 이거는 비례 감각이 없어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인 계획의 소산이다. 플래닝의 결과다. 오히려 잘한 것이다 이거지. 뒤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뒷모습을 그리라 그러면 머리를 작게 그린대요. 그릴 게 없으니까. 자, 애들이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볼 때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돼. 야, 너 왜 이렇게 머리 크게 그려? 그런 건 잘못된 거지. 어른 눈으로 보는 거죠. 애들 말이죠. 보통 이런 경우 있어요. 좋은 이렇게 장난감을 사줬는데 저도 겪었던 일이에요. 애한테 좋은 장난감 사줬는데
장난감 갖고 놀고 곽 갖고 3시간 노는 경우 있어요. 케이스 갖고. 야 케이스 멋있다 그러면서 야 너 비싸고 사줬는데 왜 케이스 갖고 놀아? 안에 거 갖고 안 놀고. 이거 잘못된 거야. 예. 이게 수능지문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수능지문을 딱 생각하면서 아무 말 안 하고 꼭 참았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과게 재밌다는 거지. 자기는 과게 잘생겨서 재밌어. 3개월 동안 3시간 동안 노는 거지. 3개월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장난감 놀더고. 예. Figures A and B 도표죠. 도표 A와 도표 B는 demonstrate 뭘 보여주고 있다? How 어떻게 dew point 이슬점 이런 말 나오면 나 또 모르죠. 이슬점 이슬이 맺히는 온도인가? 어떻게 측정한다? dew point hygrometer로 측정한다. 뭐 우리는 알 거 없습니다. 이슬점을 측정하는 어떤 측정계를 말하겠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Figure였습니다. 자, 도형 형상 상징 요것만 잘 기억하니까 쫙 풀리죠? Figure 다 했어요. force 봅시다. force 진짜 쉽습니다. force는 여기 이렇게 써놓은 한자로 우리가 다 아는 한자. 력 끝. 력으로 끝이야. 1번부터 제가 5번까지 풀어놨는데 이렇게까지 사실 나눌 이유도 없어. 막 묶어도 돼. 근데 사실 엄밀하게 이번엔 이거 쓰다가 사람이 그렇거든요. 요건 좀 엄밀하게 나눠볼까? 요건 좀 뭉쳐볼까?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예, 요건 좀 엄밀하게 나눴습니다. 근데 다 력이야. 다 력. 다 힘이야. 힘. 쉽죠? 에어포스 뭐예요? 공중에 떠다니는 힘. 뭐야? 공군. 네, 공군. 에어포스 원. 공군에서 운영하는 넘버 원 비행기야. 네, 미국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대문자로 쓰죠. 에어포스 원. 많은 영화에서 납치됐던 적이 있죠. 예. 뭐 콘에어라든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꼭 납치되면 꼭 테러리스트한테 이기는 거는 꼭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테러리스트 이기고 어떻게 테러리스트는 대통령 얼굴도 잘 모르는지 어떻게 테러리스트 맞아. 꼭 대통령이 살아갖고 꼭 테러리스트를 이기면서 딱 영웅으로 등장하죠. 미국 애들은 그런 거 보면 기분 좋은가 봐. 참 그 정신구조가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저거 보면 웃기고 있네 이럴 텐데. 그죠? 자 어쨌건 여기서 1번은 뭡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력으로 해볼까요? 력. 군사력. 군대를 말합니다. 자, there are many young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joining the police force. 자, 꼭 군대나 경찰이나 군대나 경찰이 사실 그 철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말이죠. 군대하고 경찰이 뭐냐? 폭력을 제도화한 거죠. 폭력의 정당성을 부여한 제도 폭력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공권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폴리스나 군대나 같은 거예요. 예. 경찰력이죠. 경찰력. 뭐 경찰 그래도 되겠죠. 예. 경찰에 합류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1번은 군사력이었고요. 2번 by force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3번도 by force라는 표현을 씁니다. 2번, 3번은 좀 합쳐도 됩니다. 몽골 제국은 나레이바삐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고요. 광범위한 컬렉션 모은 건데요. 뭘 모은 거냐? 영토를 모은 거랍니다. 무슨 영토인데요? held together 결합되는 뭐에 의해서? 군사력에 의해서 결합되는. 여기서 force는 요렇게 해야지 군사력이니까 얘는 군사력이 아니죠. 아까는 force 자체가 군사력이고 이건 군사력이니까 이게 뭐냐? 무력입니다. 무력. 군사적 무력에 의해서 결합되는. 그거를 한 또는 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뭐뭐한, 뭐뭐칸 딱 두고 그런 것을 계속 늘려나갔죠. 말하자면 제후국들이 계속 있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강력한 군주가 무너졌을 때 이게 다 분해되게 되는 거죠. 몽골 제국이. 그 한이 우리나라 한국 할 때 한과 같은 기원을 갖는 한이라는 것도 제가 어디서 책에서 읽었는데요. 뭐 다 통해 있는 거겠죠, 사실. 우리가 몽골하고는 또 밀접한 연관이 있죠, 우리 종족하고는. 음식도 비슷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몽골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고 몇백 년 동안 지배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by force 무력으로써 3번 by force, use force criminal often use force 그 범죄자는 종종 force를 사용했다. 뭘 얻기 위해서? 원했던 걸 얻기 위해서. 뭡니까? 폭력. 예. 무력과 폭력. 뭐 합쳐도 되겠죠? 네, 그냥 떼어놨습니다. 무력, 폭력. 다 력입니다. 4번 with force. 이번엔 by가 아니고 with네요. 영작에서는 중요한 구별이겠지만 우리가 독해할 때는 by건 with건 다 수단이니까 같이 해석하면 돼요. forces of nature. 자연력. labor force. 노동력. 노동력은 우리 신체에 갖고 있는 내재적 능력을 말하죠. combined forces.
세력을 규합하다. 또는 힘을 합치다. with는 물리적입니다. 물리력. 자연력. natural forces 또는 physical forces를 가리킵니다. physical force, natural force. 그렇죠? 네. Whether we like it or not, 좋건 싫건 간에 we are controlled by rather than in control of natural forces. 자연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자, 여기 병치가 어떻게 돼 있죠? controlled by하고 in control of가 병치죠. be controlled by, be in control of. controlled by natural forces, in control of natural forces. 네. natural forces에서 컨트롤 되는 거고 이건 컨트롤 하는 거죠. 네,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 5번 뜻입니다. driving force 뭡니까? drive 앞으로 밀어낸다 그랬지. 우리 drive의 맨 끝은 뭐였어? 추진력이었죠. 예. drive 이건 동사로 쓰인 거야. ing입니다. 추진력이죠. 한 단어로 쓰면 drive의 맨 끝의 뜻 그냥 drive 해도 되겠죠. 요건 명사 drive, 요건 동사 drive의 분사죠. 추진력, 밀고 나가는 힘. enforce 시행 중, 효력 발생 중, 효력 발생 중 이런 뜻이고요. 우리 effect 할 때도 했었죠. go into force 그런 효력이 발생하다, 시행되다, 발효되다 이런 뜻이고요. dark forces 어둠의 세력이죠. 어둠의 세력 원래는 악마를 의미하던 개념이에요. evil 중세 때는. 지금은 사회적 악, 공공의 적 이런 게 공공의 적 니들 잡기야 연병장 몇 바퀴야 뭐 할 때 그 공공의 적. 피해죠. 연기가 안 되냐 오늘 이렇게. 우리 그 유명한 설경구 선생님, 설경구 형님. A force to be reckoned with. 무시 못할 세력이었다. 무시 못할 세력.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탭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넣습니다. 수능에서 나올까 잘 모르겠어요.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Force of habit. 습관의 힘입니다. 다력이야 다력. 영향력, 세력, 효력 그런 뜻이죠. 좀 더 사회적, 내용적 의미를 갖는 figurative, 비유적 의미로 발전한 거죠. 잘 보시면 1번 군사력, 2번 무력, 3번 폭력, 4번 자연력 어쩌건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거야. 이건 좀 더 추상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죠. 눈에 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힘인 의미가 있습니다. The most prevalent monomyth, 단일 신화. 가장 널리 퍼진 단일 신화는 뭘 포함하냐? 어떤 영웅인데 이 영웅은 어디서 출현했어? Everyday world, 평범한 세상에서 출현해서 supernatural power, 초자연적인 힘을 갖추고 슈퍼맨이라든가 뭐, 그죠? 헐크 뭐 이런 거. wins a decisive victory, 결정적 승리를 얻는데 evil forces, dark forces에게 결정적 승리를 얻는 것이다. 세력을 의미하는 단어였죠. 여기까지가 forces였습니다. 그 다음에 fortune 갑니다. fortune은 우리 알다시피 운이죠. 운. 여기는 운으로 쓰인 게 아니죠. fortune은 뜻이 2번부터 먼저 쓰인 겁니다. 운, 행운. 여기에서 1번 뜻이 나온 거예요. 1번을 좀 이따 볼게요. 되게 이렇죠. 먼저 생긴 뜻이 덜 쓰인다 그랬어요. 우리가 외울 때는 다 외워야 되고 이것도 많이 쓰이는 거니까요. 형용사형 fortunate. 반대말 misfortune. disfortune, unfortunate 아니고 misfortune. fortunate의 반대말은 unfortunate입니다. unfortunate. 이렇게 됐죠? 운입니다. 운, 행운. have the good fortune. 원래 뜻이 운이에요. have the good fortune 두 부정사. 뭐뭐 하는 행운을 얻었다. 운 좋게도 뭐뭐 했다는 뜻이죠. 운 좋게도 뭐뭐 했다. tell one's fortune. 운을 말한다. 뭐예요? 점 봐주는 거죠. 운을 말한다. 너의 운은 이래 이러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보통 카드, 타로 카드 같은 카드라든가 아니면 손금 같은 걸 주로 봅니다. 팜을 보는 거죠. 팜. fortune teller.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점장이죠. fortune teller. fortune을 말하는 사람. 요거를 fortune teller 이렇게 한 거죠. fortune 쿠키. 어디서 주죠? 중국 음식점. 여기 동네 말고요. 조금 고급 가면
밥 먹고 나면 맨 끝에 요렇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바삭바삭한 과자를 줍니다. 예, 요거를 딱 부러뜨리면 중간에 종이로 그날의 행운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있죠. 요게 포춘 쿠키야. 요게 20세기 초에 중국에서 건너간 미국 이민자가 중국인이죠. 미국에서 중국 레스토랑을 열면서 처음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생긴 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행운의 메시지가 있는데 가끔 재수없는 메시지가 있는 경우도 있죠. 포춘 쿠키입니다. We have the good fortune to live in a democracy. 됐고요. 2번에서 무슨 뜻이 생겼느냐? 1번 뜻이 생겼죠. fortune 무슨 뜻이 있어요? 큰 돈, 재산 이런 뜻이 생겼죠. 왜 이런 뜻이 생겼는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화폐 경제가 생기고 자본주의 사회가 생기고 나서 자본주의까지 안 가르칠 때 화폐 경제가 생기고 나서 이 자본주의 또는 화폐 경제 사회에서 가장 큰 운은 떼돈 모는 거죠, 떼돈. 그래서 운 하면 사회적 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떼돈이야, 떼돈. 그래서 떼돈이라는 뜻이 생긴 거야. 너무 쉬운 거야. 운, 대표적인 운이 뭐야? 떼돈. 로또. 그래서 로또. 로또 당첨. 운, 로또 당첨. 이렇게 보면 되겠다. 로또가 운이니까. 그렇게, 그런 뜻으로 생긴 거예요, 실제로. Make a fortune. Make money. 그럼 돈 벌다죠? 그래서 큰 돈 벌다. Spend a fortune. 돈을 쓰다. Cost a fortune. cost a fortune. 이 차이점 보세요. Make a fortune의 주어도 사람이겠죠? Spend a fortune도 주어가 사람이겠죠? 뭐 사람이나 단체나 어쨌건 주체가 돼야 됩니다. Cost a fortune은 그렇지 않죠? 요게 일이나 물건 같은 게 나와야겠죠? 어떤 일과 물건이 수억 깨진다, 수억 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돈을 쓰게 되는 사람은 여기에 목적격으로 써야 되죠? 요게 사람이 나오죠. 코스트 동사의 사용법을 잘 기억해 보세요. This thing cost me a fortune. 나한테 수억 깨지게 만드는군. 이런 뜻이죠. 전 재산 깨져. Soldier of fortune. 요건 내가 딴 강의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I have often told you stories about the way. 이렇게 부른 거죠. Guess I'll always be the soldier of fortune. 옛날에 디퍼플이라는 아주 유명한 하드록 그룹이 있었는데요. 하드록 그룹이에요. 당시로선 제일 시끄러운 락을 했던 그룹인데 걔네들이 부른 거의 유일한 발라드 곡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노래가 제일 유명하죠. 내가 음악 들을 때 DJ가 뭐라 했냐면 운 좋은 병사를 했어. 운 좋은 병사.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총알도 피해갑니다. 그랬는데 완전 또라이죠. 이때 fortune은 2번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1번 뜻으로 쓰인 거니까 운 좋은 병사가 아니고 뭡니까? 큰 돈 버는 병사죠. 용병입니다. 용병. 징집된 것도 아니고 모병도 아니고 돈 벌면서 직업으로서 군사 활동하는 사람이죠. 어느 날은 A 나라 군인, 어느 날은 B 나라 군대 이렇게 용병. 그런 얘기고요. 예문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fortune 됐고요. gift까지만 할까요? gift. G-I-F-T. gift. gift는 원적으로 뭐냐? give에서 뭐야? give. give하고 비슷한 거죠? gift는 준 거라 돼요. 준 거. 1번 봅시다. I said Merry Christmas and handed some astonished child a beautifully wrapped gift.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이 준 거라는 거 이해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지?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누가 준 거냐? 이건 사람이 준 거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게 뭔데요? 그렇지, 재능이죠. 재능. 천부적 재능이라는 뜻이야. Natural talent.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재능. 사람이 준 거 선물. 하나님이 준 거 재능. As a lecturer. lecturer로서의 그런 뭘 convincing. 설득력 있는 스피커입니다. 어떤 천부적 재능을 갖고 있어요? Clear explanation of difficult problems를 갖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스피커였다. 요 말은 항상 제가 마태복음 23장의 내용하고 연결되죠. 마태복음 23장이 뭐냐? 달란트의 우화죠. 달란트의 비유. 예수님이 제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먼 곳을 떠나기 전에 자기 하인한테 한 놈한테는 5달란트, 한 놈한테는 2달란트, 한 놈한테 1달란트를 줬다. 그래서 달란트는 화폐 단위예요. 근데 이 달란트가 영어의 탤런트하고 같은 거야. 원래 화폐 단위였어요. 5달란트 줄 놈은 잘 이걸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다. 그러니까 10달란트를 갖게 된 거죠. 2달란트에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1달란트에는 1달란트가 잃을까봐 그걸 땅에 묻어놨다. 그러니까 하나도 불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 1달란트 묻은 놈은 꾸짖고 뺏어갖고 첫째한테 주고 그리고 쫓아버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냐? 첫 번째,
5달란트를 갖고 있으면 이걸 5달란트로 만들고 2달란트를 2달란트로 만들어야지. 그거를 땅에 묻으면 안 된다는 거지. 달란트가 뭐라고요? 탤런트. 하나님한테 받은 자신의 재능을 땅에 묻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 고이 써야지. 발휘해야지. 요게 하나의 메시지고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5달란트로 5를 남긴 놈과 2달란트로 2를 남긴 놈이 똑같이 칭찬받은 거로 돼 있어요. 즉 내가 2밖에 못 냈다고 5 낸 사람보다 내가 못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사람마다 다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다는 거야. 자신의 달란트가 남보다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발전시켜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참 좋은 내용이죠. 그런 걸 다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탤런트를 절대 땅에 묻지 마십시오. 다음 강의 또 기회 주십시오.